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이네요. 수요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할 거 없이 전부 다 10년물 국채 금리 인상 때문에 또 한번 발목이 잡히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이런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데가 있을 거고요. 수혜를 보는 데가 있을 건데 어떤 쪽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급 주체들은 어떻게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조금 상승할 것 같으면 국채 금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네요. 네네. 음, 국채 금리가 지금 1.7%대까지 갔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바로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1.6%대에서 안정화된다. 네네. 그래가지고 증시가 좀 반등하는 걸 보였었는데 음. 어제 이제 나온 게 1.77까지 갔다가 네네. 이제 1.71까지 또 내려갔던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네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된다. 네네네. 근데 보면은 내용이 되게 좀 궁핍해요. 네,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국채 그렇죠.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 음, 물어보니까 음. 이제 경기 부양을 막대하게 많이 한다. 근데 돈을 뭐 몇 조 네. 원째 쏟아부을 정도의 준비가 그렇죠.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게 한 얘기다. 뭐 그렇게 얘기 음, 나오는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백신을 맞으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음,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또 금리 올라가야 된다. 뭐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만 도돌이표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또 연준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음, 그러면은 예전에 했었던 이야기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국채금리 2%대까지 가더라도 음, 경기가 올라가는 거, 경기 성장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네네. 그리고 그 정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음, 그리고 국채금리 올라가도 나는 음, 뭐 인플레이션 용인할 것이고 네. 뭐 기준금리 안 올린다. 뭐 그 똑같은 얘기 또 할 거란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도돌이표네요. 네, 네.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건데 네네. 시장은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재료가 궁핍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걸 음, 계속 갖다 붙이는 거고 네네. 또 기술주들이 이제 내려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기술주 쪽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그쪽은 차익 실현하려는 이유를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자금들이 생긴다. 음,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을 팔고 음, 채권으로 간다. 음, 뭐 하여튼 뭐 그런 시나리오를 계속 써대고 있는 건데 네네. 이게 너무 뭐 궁핍한 이야기고 한 얘기 또 한 거고 음, 그래서 뭐 새로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지지 않죠, 이제는. 네네네. 네, 그래서 계속 그 음, 위치네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 하락은 좀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긴 한데, 네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수급이라는 측면이 올라가야 되니까, 음, 그런 부분이 받아줘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하는데, 음,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음, 뭐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식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뭐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라갔다가, 네네. 지금 이제 수급의 악화를 통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인들도 많이 그쪽에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코스피가 오늘 0.28%, 코스닥도 0.2% 그렇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장막판이 또 그죠. 빠지고 장막판이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럼 뭐 손실이 난 상태에서 좀 올라가 줘야지 재미가 있는데 네네. 재미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 쪽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제 같은 느낌일 거란 음, 말이에요. 음. 그런다가 이제 한번 흔들어 준다거나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 후루룩 떨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1월 네, 말에 굉장히 많이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수급도 지금 도움을 잘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요. 음, 한 방에 안 죽일 거예요. 그건 왜 왜냐면 그럴까요? 약간, 왜냐면 매수를 그동안 얘네들이 많이 했잖아요. 음, 다 팔지 않았는데 주가가 빠지면 자기들도 손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 위에서 만약에 1000개를 팔았다. 네네. 그럼 한 500개 다시 사가지고 조금 네. 올려놓고 네. 그럼 그거 보고 또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이제 주가가 또 조금 더 우리가 500개 산 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음, 그럼 내가 또 원하는 가격이 오면 또 팔아. 네. 그럼 또 떨어지면은 다시 또 500개를 또 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량을 계속 줄여나갈 거란 말이에요. 제자리에 있는 듯 하면서도 자꾸 이제 물량을 줄인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제 개인들 음, 신용 잔고라든지 미수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지수는 뭐 종목들은 사실 큰 변화가 없지만 음, 개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증거금을 더 채워넣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막 갖다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말로가 뻔하죠. 이건 진짜, 지금 그래서 그런가요? 뉴스도 주가는 지금 8만 전자에 묶여 있다. 근데 네. 왜 증권가는 자꾸 12만 원을 외치는데 왜 주가는 안 올라가냐? 그런 영향들이 강하겠네요, 지금.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증권가 다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증권 여기서 또 목표가 한마디 전부 다 높아요. 네. 또 한마디 하는 거죠. 니들은 근데 왜 팔고 있냐? 거기에 대한 답은 없단 얘기예요. 네. 뭐 그렇게 좋으면 니들이 사야지 왜 팔고 있니?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것들 잘 체크하지 않고 대응하기 때문에 네네네. 뉴스나 재료만 보고 또는 음. 방송만 보고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네네. 그러면은 좋다는데 왜 안 사? 좋은데 막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막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지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뉴스나 재료보다는 이제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항상 필요한 부분이겠죠. 뉴스보다도 주식이라는 게 이제 수급 관계, 누가 사느냐, 누가 많이 그렇죠, 파느냐, 그렇죠. 그거 이제 사는 수급 주체 중에 많이 사줘야지 상승을 하는 건데, 많이 팔게 되면 결국은 제자리나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공매도가 5월 2일 날 대형주 중심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5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5월 2일까지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물량을 다 판다고 생각했을 때 네네. 공매도를 맞으면 속수무책이에요. 이러면 또 네.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태가 벌어지죠. 그럼 밑에서 손절을 하게 될 테고 공매도 환매와 함께 또 외국인 기관들은 밑에서 받겠죠. 또 이제 싸게 너무 왔으니까 너무 야비하다.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예, 얘들? 그죠, 그러면은 맞아요. 뭐 예. 화가 막 나죠. 그러면 음.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냥 열받아서 안 된다 그러고 시장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고 네네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음. 사실 이런 것만 피해 가셔도 여러분들이 계좌를 운영하시는 데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꼭 그렇게 위에서 물려서 손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 일단 물린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좀 가볍게 운영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물리게 되면 일단 물렸다 이러면 손절에 대한 부분들 내가 손실 보고 네. 못 나온다. 나는 그냥 이때부터 장기 투자를 하신 거 한 3년만 묻어 놓을래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네. 진짜 최악인데. 처음에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보유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 그냥 주가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더 사면 되죠. 네. 근데 이 심플해요. 기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식 시장을 처음 시작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고 현대차를 사고 이렇게 큰 종목들 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 약속대로 가면 괜찮아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고 그냥 장기적으로 뭐 10년 이상 이렇게 갖고 가면 맞아요. 당연히 지금보다 올라가 있겠죠. 그 배당도 계속 받을 테고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킨 사람이 잘 없더라. 10명 중에 한 명도 아니고요. 진짜 네.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누구든지 링에 오르기 전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링에 막상 올라서 오퍼컷을 한 대 맞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있어요. 누구든지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뭐 환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갖고 오십니다. 그러나 주가의 단기 고점에서는 항상 이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이 전부 다 뭐 대형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군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맞습니다. 보시나요?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매수를 하는 종목들 보면 네네. 이제 정책주들을 좀 사는 모양이 정책 관련주들. 네네네. 정책 관련주들이 네. 보면은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해운 쪽에서 당연히 있을 테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저출산 저출산 아니면은 관련. 이제 뭐 네. 일자리, 오늘 일자리, 뭐 사람인 HR 사람인 이런 HR. 것들도 네. 보면 일자리 관련주인데 오우. 많이 뛰면서 신고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신고가 나오는 것 중에서 보면 유진기업 이런 것들도 오늘 그 인프라 관련 얘가 또 시멘트 쪽에 1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인프라 관련주로 해가지고 또 신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정책으로 보면 뭐 특수건설 이런 것들 보면 네네네. 네 강하게 뛰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 물론 많은 물량은 아니겠습니다만 네네네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중소형주 또는 정책 수혜주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임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수익을 날려고 하면 수익이 더 나거든요.
내가 가진 종목이 안 간다 뿐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나는 대형주 정말 좋은 주식 샀는데 왜 계좌는 자꾸 마이너스가 나지? 그런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얘네가 지금 아니라 저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흐름을 조금 이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이게 캐치를 해내야 되는 네. 거죠, 그죠. 네. 근데 그냥 아직까지는 손실률이 많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0%대니까 한 20%대니까 그냥 난 장기 투자할래요. 예, 소위 말해서 존버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거기서 10%더 빠지고 10%더 빠지게 되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증권사 네. 전화가 오죠. 아, 증거금 더 채워 넣으실 거예요? 막 네. 그럼 답답하죠 이제. 아무 생각이 그럼 이제 없는 어떻게 거예요. 할 네.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벌어지게 네, 되니까. 맞아요. 돈이 있으면은 신용을 썼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신용을 썼겠죠. 근데 네. 증거금을 더 채우라면 말이 안 되죠. 아, 좀 그럼 답답하네요. 반대매매 들어가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은 축소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만드는 네네.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모두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답답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또 따라가는 대형주들도 좀 답답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종목군별로 접근하면 지금 이 순간에서도 금방 말씀드렸던 뭐 사람인 HR이나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반드시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좌에 좀 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좀 분산하시거나 뭉쳐있는 것을 좀 풀어줘야죠. 근육도 너무 뭉치면은 네.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것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뭐 도대체 뭘 팝니까? 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그냥 수급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돼요. 수급 차트까지가 아니고, 그냥 매매 동향만 살펴보셔도, 네네. 지금 대형주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지금 매도의 주체가 누구냐, 시장을 끌어내리는 매도의 주체가 누구냐, 이건 다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오늘 보면은 외국인 매도했죠. 네네. 연기금도 매도했죠. 또 매도했어요. 예, 얘네가 매도 주체예요. 음. 계속 매도하고 있는 애들, 특히 연기금이겠죠. 네네. 아, 그 연기금이 너무 매도하고 많이 있는 묶이네. 주식 중에서 네네. 많이 올라간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만 조심하면 그럼 피해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굉장히 네, 간단한 네. 거죠. 네. 근데 지금 매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이거 자체가 불투명한 거죠. 뭔지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왜 파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응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좀 간단한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상황이 네. 파악되셨다 그러시면 바로 액션으로 옮기시면, 행동으로 옮기시면 그렇죠. 되니까 여러분들 행동하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종목별로 잘 선별해서 접근하시면 또 좋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